안녕하세요. 특히 나이가 드신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왜 이명과 난청이 좀 더 많이 발생할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래요. 나이 들어 발생한 이명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몇 년째 이명으로 고생 중인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이명 소리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수면제 복용하고 병원에서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노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어서는 건강했는데 나이 드니 안 아픈 데가 자꾸 나타나고, 또 젊어서는 소리도 잘 듣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또 치료는 안 될까요? 원인이 뭡니까? 이 이야기는 매일 제 임상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도 이제 오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 왜 나이가 들어서 이명과 난청이 생기는가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각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냐가 매우 중요하고, 이명과 난청은 반드시 축적된 원인이 있습니다. 젊어서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많이 했다, 아니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했다, 또 악기 연주를 하는 곳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외부 소음에서 지속적인 유모세포의 시달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우한, 여러 가지 마음의 충격이나 우울,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면이 자기 몸에 많은 데미지를 받은 사람은 나이가 드니 저항력이 약해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떨어지다 보니 그것이 더욱더 악화돼서 현재 괴로움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경우는 돌발성 난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단계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보충기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의 원인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임상 자료는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에게 특히 이명이 자주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음과 노인의 차이는 뭘까요? 차로 말하면 새 차와 중고차, 오래된 차와 똑같습니다. 새 차는 소리가 안 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차를 타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이 차가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다. 근데 오래되면 차에서 소리가 나네? 왜 차가 흔들리지? 이런 말 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그동안의 젊은 시절부터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축적돼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니 그것을 못 이겨서 이제는 차로 말하면 정비소 가서 나사를 좀 쪼아달라, 아니면 기름을 좀 더 발라달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새 거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차가 덜 흔들리도록, 차가 소리가 덜 나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의 할 몫이지, 마치 나이 드는 걸 젊은 청춘으로 돌려라, 그거는 욕심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당장 괴로워서 오는 거니까 그 괴로움을 좀 더 완화시키고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이 나이 되도록 이명과 난청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걸 정확히 추적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추적되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은 날로 발전합니다. 의사라는 것은 실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의사의 사명인데, 제가 이명 난청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30대에서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찾고 또 그것을 임상에 활용해서 조금 더 치료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는 힘이 있지, 내가 30대 실력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안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명의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유튜브를 만약 보시는 분들이면 자신이 이명과 난청 어지럼으로 의사들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대답을 들은가를 잘 상기해 보시면 제가 안내하는 거와 과연 뭐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의사 입장에서 일반 한의사와 똑같이 환자가 오면 백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명 환자들 특히 청력검사나 이명도 검사, 난청 검사 이런 걸 해서 이명도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난청의 범위가 경도인지 중도인지 고도인지 심도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명이 단순히 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 특히 우리가 청각내라는 그 척도골 부위에 이제 위치하는데 두개 청골 교정이라는 기법이 현재 한의사들이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임상에 활용해 보니 기존에 제가 써왔던 일반 추나보다는 치료가 많이 차이 납니다. 뇌파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의 원인이 뇌의 피로, 마음의 피로, 육체의 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실제 이명 환자가 잘 안 낫는 분은 두뇌에 피로량이 많은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치고 머리 가벼운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각종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잠도 덜 자야 되고 커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불필요한 술도 마셔야 되고 접대하려면 술 안 마시고 못 합니다. 그러고 맛있는 음식도 뭐 가려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 속에서 쌓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뇌파 훈련이라는 것은 뇌파 기능을 검사를 했을 때 우울이나 분노나 조울이나 수면장애나 그 다음에 뇌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뇌파 검사로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럼 그것이 나타날 때는 그게 합당한 기술을 써야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한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개 청골 교정이나 두개 청골 약침이나 그 다음에 매선 그리고 도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을 인대까지 깊숙이 찔러서 꼬인 걸 풀어주는 도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개 청골 교정이라는 기술이 지금 한의사들이 많이 소개돼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두개 청골 교정은 처음 듣는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최근에 와서 모 원장님이 아주 오랜 기간 해외 학술대를 다니면서 연마했는 것을 전국 한의사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최신판 기술입니다. 몇 개월간 강의를 듣고 임상에 적응해보니 야 이건 참 탁월하다 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안내를 하는 것 뿐인데 두개 청골로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두개골 우리 머리뼈입니다. 그리고 청골은 뭐냐 엉치뼈 허리 밑에 V자선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꼬리뼈라고 하는 겁니다. 엉치의 위에 있는 천골이란 뼈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도 뒤틀어지고 청골도 틀어지고 왼쪽으로 틀어지고 우측으로 틀어지고 만져보면은 사람이 딱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사람도 있고 제가 약침을 놓고 해서 머리를 만져보면 이 폭폭 호흡이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중의학을 소개하거나 한의학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면 머리에다 침을 막 치는 게 봤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침을 놓거나 도침을 해서 절개를 가볍게 한다든가 그 혈자리에 약을 묻어둔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교정을 해서 두개골을 뒤틀어진 두개골을 바로 잡아주는 기술이 두개 청골이기 때문에 머리뼈와 엉치뼈를 건강한 구조로 만들어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데 목적을 하는 게 두개 청골 요법입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이명 난청 어지럼 환자를 보다 보니 환자가 무지 왔습니다. 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유명한 병원에 우리나라에 5대 병원이라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약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적응을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런 병이 걸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한의사 입장에서 서양의학의 접근법과 달리 좀 더 한의학적인 체질 문제나 병인 중심으로 원인 중심으로 접근을 했을 때 기존 치료 방법과 또 새로운 기술을 연말해서 도움을 준다면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 30년을 달려왔는데 이명 난청 어지러운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병이 나으려면 의사와 환자가 소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병이 왜 안 나느냐고 물어봅시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실력이 없거나 의사가 실력이 있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시간과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병의 무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해져야 되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달리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데 몇 천만 원 하면 여러분이 그거 항의합니까? 당연히 그만한 비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과 약만 가지고 이명 난청 어지러운 고치는 저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되는 사람도 있지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존 방법이 안 된다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눈을 뜨고 계속 공부하는 입장인데 환자들은 침만 놔주세요. 저는 침은 아파서 못 맞아요. 약만 먹어요. 저는 약은 먹으면 토해요.
이러면 제가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받으러 왔다면 제가 아닌 어떤 의사를 만나더라도 의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기간만큼 성실히 함께 하는 게 그게 치료지, 저라고 이명난청의지로 다 고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힘든 환자는 제가 돌려보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정하죠. 6개월, 1년, 2년 정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맞은 사람은 치료의 월등히 다르고, 여러분이 진정 이명난청의지로 괴롭다면 다양한 의사를 만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나보시고 자신의 병에 대해 얼마만큼 의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임상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지, 또 치료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그 의사의 충분한 설명 속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임상의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그런 것을 이해하시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저하고 상담을 하셔도 되고, 매일 하루하루 매일 이명난청의지를 보다 보니 제가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거고, 한의사 입장에서 끊임없이 치료 기법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 치료 기법들이 임상에 조금씩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제 등을 하는 목적입니다.